안녕하세요. 온킹의 박프로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봄을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이번에 3월에 이커머스 월간 이슈로 준비한 내용은 네이버가 새벽 배송 시장에 진출했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버는 SSE.com 새벽 배송무가 HY 프레딧과 좀 제휴를 맺고 3월 3일 날부터 새롭게 새벽 배송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장보기 카테고리에서 밤에 주문을 넣었을 때 SSG 같은 경우는 밤에 11시에 결제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받을 수 있는 SSG.com의 새벽 배송을 네이버 장보기에 도입을 한 사례입니다. HY 프레딧의 경우는 새벽 배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하는 날짜에 맞춤 배송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물류 확장에 대한 전략은 다른 플랫폼과는 좀 다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쿠팡이나 이마트, SSG처럼 이런 물류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는 CJ 대한통운과 약 3천억 가량의 주식을 맞교환했던 사례가 있었고 2021년도에는 이마트와도 주식이 약 2,500억 정도 막 교환된 사례가 있듯이 물류에 대한 동맹들을 계속 포섭하고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커머스 거래 기준으로는 2위가 쿠팡이고 1위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인 포탈로서의 1등, 네이버 쇼핑 거래액으로의 1등, 간편한 네이버페이, N포인트에 대한 장점을 기반으로 항상 약점으로 나왔던 이런 물류에 대한 부분만 네이버가 강화가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쿠팡보다 더 편리한 네이버의 앱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빠른 배송 중에서도 지금 핫한 시장인 새벽 배송 시장에서 네이버가 진출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동맹과 협업을 진행하면서 새벽 배송에 대한 서비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교보증권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약 2조 5천억 정도의 새벽 배송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3년 새에 약 11조 9천억까지 성장한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일시적인 수혜가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새벽 배송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015년도에 마켓컬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컬리에서 샛별 배송으로 아마 서비스가 탄생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로 되게 많은 새벽 배송에 대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헬로네이처의 더그린 배송이라던가 GS 프레시몰, G마켓, CJ 온스타일, NS 홈쇼핑의 찡찡 배송. 지금 떠올라오는 거는 그 정도인데 대부분은 전날 저녁에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6시에서 7시 사이에 집 앞으로 신선한 식품이나 식재료들이 배송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배송하면 떠올리시는 크게 두 개에 대한 마켓은 아마 마켓컬리랑 오아시스 정도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기사로 한번 가져왔는데 마켓컬리는 오아시스는 아마 올해 주식 IPO 상장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작년 매출로는 1조 5천억 정도가 달성이 되었고 거래액으로는 2조 원 정도가 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동기 대비 65% 증가했던 데이터이고요. 당연히 영업 적자는 2천억 정도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새벽 배송 플랫폼 중에는 흑자 전환이 된 마켓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약 3,570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왜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열광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재료나 신선 식품들을 쟁여두지 않고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마켓컬리의 경우는 2015년도에 샛별 배송으로 이제 오픈이 되었고 처음에는 채소나 과일 등 신선 식품들을 전날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에 받는 배송 서비스입니다. 기억하실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전지현 씨가 마켓컬리 이제 메인 모델로 좀 발탁이 되면서 강남의 젊은 엄마들이 이런 마켓컬리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차 서울, 경기 계속 확장해 나갔던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은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특히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또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새벽 배송 고객의 남녀 비율은 1대 1.6으로 당연히 여초가 좀 두드러졌고요. 약 30, 40대가 약 70% 정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86%고 직업은 사무직 공무원이 52%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고객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대가 63%였고요. 새벽 배송의 주문 빈도가 주 1회 이상이 전체 이용자의 거의 절반에 달했고 월 1회 이상인 고객까지 포함하면은 약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새벽 배송의 신선 식품을 주로 주문하는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이고 오후 6시부터 9시가 두 번째 순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용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마켓컬리가 한 41%, 쿠팡이 한 30%, 이마트가 한 26%로 지금 세 군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1인 가구랑 3, 4인 가구가 더 많이 이 새벽 배송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절반가량이 주 1회 이상 주문을 넣었고 2인 가구나 5인 가구는 절반 가까이가 월 1회 이하로 주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나 자녀가 있는 3인, 4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주로 새벽 배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새벽 배송에 대한 이용자들이 2배에서 3배 이상 계속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새벽 배송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이 그런 락인 효과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락인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물쇠 효과라고도 하고 잠금 효과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소비자나 사람들이 서비스나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편리하고 잘 이용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서비스나 플랫폼을 이동하지 않고 그거를 계속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쿠팡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로켓 배송이 딱 오픈되면서 처음에 공략한 카테고리가 육아용품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기저귀였습니다. 쿠팡의 기저귀에 좀 주목한 이유는 영유 엄마들의 성향 때문인데요. 육아에 시달리고 좀 외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도가 높은 분들인데 본인들이 먹고 입을 것을 아껴서라도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고 입히려는 소비 경향이 강한 타겟층입니다. 쿠팡에서는 이거를 공략해가면서 기저귀를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배송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함을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엄마들이 쿠팡을 엄청 많이 좀 이용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락인 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벽 배송과의 전망은 당연히 새벽 배송 시장은 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감히 말씀드리면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2023년도에 11조 9천억 시장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13조, 15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마켓틀의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속 이 새벽 배송에 대한 서비스가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점차 빠른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마트라던가 쿠팡, G마켓, CJ 온스타일 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각 지역별, 연령별, 가구 수별 원하는 상품들을 물류 창고에 미리 갖다 놓는 오차 범위가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2023년도나 2024년도에는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신선하게 배송될 수 있는 혹은 그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배송될 수 있는 편리한 배송으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 좋은 호재인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식품이나 생필품 위주의 카테고리는 당연히 쿠팡이 1등인 거고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네이버가 1등인 거죠. 네이버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풀필먼트 서비스라던가 이제 CJ 대한통운과 하는 당일 배송 요번에 새벽 배송도 진출을 했었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쿠팡보다 네이버를 이용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셀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20-30%에 대한 수수료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네이버는 되게 저렴한 수수료로 3에서 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것 같고 그 제품들이 만약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를 한번 편리하게 이용했던 사람이 다시 쿠팡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락인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2015년도, 2016년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모바일 점유율이 지금처럼 많을 때가 아니었어요.
PC 50%, 모바일 50%그 정도 시대가 2015년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엄마들이 기저귀를 사려고 하면은 이마트를 간다던가 동네 마트를 간다던가 해서 기저귀를 구입을 했고 애를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남편한테 맡겨놓고 엄마가 장을 봤는데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영유아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고 애를 이렇게 뭐 아기띠를 하거나 이제 업어서 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쿠팡이 좀 해결을 해준 거죠. 뭐 24개입, 12개입짜리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구매한 게 바로 다음날 올 수도 있는 육아용품부터 쿠팡이 먼저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처음에는 기저귀만 구매를 하셨다가 소독기, 젖병, 분유 여러 가지 육아용품들을 전부 다 구매하게 만들고 그 다음날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낙인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3월 월간 이슈로 갖고 온 그 네이버 새벽 배송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는데요. 4월 달에도 좋은 이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